저번 영상에서는 PCIT, 플로어 타임, 그리고 판다에드 교육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이의 주도성을 존중하고 정서적 안정을 기초로 삼는다는 핵심 철학을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PCIT와 플로어 타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민동필 박사님의 판다에드 교육법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PCIT, 부모 아동 상호작용 치료입니다. 부모가 변해야 아이가 변한다는 원칙을 가진 과학적이고 행동주의적인 치료 모델입니다. 핵심 개념은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기술을 익혀서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은 줄이고 긍정적인 행동은 늘리는 방식입니다. 두 단계의 훈련이 있습니다. 먼저 CDI는 차일드 다이렉티드 인터랙션의 줄임말로 아동 주도 상호작용입니다. 아이가 놀이를 주도하게 하고 부모는 비판, 명령,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프라이드 기술을 사용해 정서적 유대를 쌓습니다. P는 프레이즈, 칭찬, R은 리플렉션, 반영, I는 이미테이션, 모방, D는 디스크립션, 묘사, E는 인조이먼트,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즉, 프라이드 기술은 아이의 놀이를 관찰하며 칭찬, 반영, 모방, 묘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부모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말과 표정으로 생생하게 전달하여 아이와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PCIT 수업을 배울 때는 이를 인조이먼트라고 배웠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처음 만들어진 미국 원문의 공식 매뉴얼에서 이가 뜻하는 것은 인서지애즘, 열의, 열정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밝고 활기찬 태도로 반응하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PDI는 Parent Directed Interaction의 줄임말로 부모 주도 상호작용입니다. 유대감 형성 후 부모가 명확하고 일관된 지시를 내려 아이가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PCIT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할까요? PCIT는 일반적인 놀이치료와 달리 특수한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선생님은 안에서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거울처럼 보이는 유리 너머에 별도 방에서 실시간으로 관찰합니다. 그리고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방에 딱 네다섯 개의 장난감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무선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착용합니다. 선생님은 마이크를 통해 지금 아이가 하는 행동을 칭찬해 주세요. 아이가 블록 쌓는 걸 묘사해 보세요. 라고 실시간으로 코칭을 해줍니다. 이러한 세팅은 부모님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 올바른 상호작용 기술을 몸소 익히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관계의 기틀을 잡는 아동 주도 단계 CDI를 지나면 이제 부모 주도 단계 PDI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아이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단호하고 명확한 지시법을 배우고 아이는 부모의 가이드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는 수능의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행복이의 경우 PCIT를 시작할 당시에 기초적인 놀이나 착석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감각 예민, 집착과 심한 텐트럼, 배변 문제 등 시급한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PCIT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아이의 준비 단계가 조금 더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플로어 타임입니다. 아이의 세상을 존중하며 발달의 사다리를 오른다는 관계 중심의 포괄적 접근법입니다. 핵심 개념은 아이의 발달 단계 D와 개인차 I를 고려하여 관계 R을 통해 뇌신경망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아이의 관심사를 따라가며 놀아주되 단순히 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의사소통의 고리를 열고 닫으며 상호작용의 길이를 늘려갑니다. 공유된 주의 집중, 유대감, 양방향 의사소통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상상놀이와 논리적 사고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플로우 타임은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질까요? 플로우 타임은 크게 두 가지 수업 형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 아동 세션입니다. 치료사가 직접 아이의 관심사를 따라가며 상호작용의 문을 엽니다. 두 번째는 부모 코칭 세션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노는 모습을 치료사가 같은 공간에서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개입하여 부모가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는 반응을 하도록 돕습니다. 행복이가 플로우 타임을 시작할 당시에는 배변, 감각, 텐트럼 같은 일체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이러한 신체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노력을 꾸준히 병행한 결과 중반부에 접어들어서는 몸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몸의 불편함이 줄어들자 행복이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엄마와 눈을 맞추고 요구도 늘어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인지 언어 발달의 도약으로 이어지는 지점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요즘 듣고 있는 민동필 박사님의 판다에드 교육법입니다. PCIT, 플로타임, 판다에드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아이의 욕구를 따라가고 정서적 안정을 우선으로 한다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두 방법이 관계의 즐거움, 그리고 상호작용에 집중했다면 판드에드 교육법은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차이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PCIT와 플로타임에서 부모는 상호작용의 파트너, 즉 교감의 대상이며 모방과 사회성을 통한 발달을 목표로 합니다. 판다에드에서 부모는 질문으로 자극하는 조력자이며 아이가 스스로 숙고하게 만드는 사고 확장을 목표로 합니다. 제가 민동필 박사님 수업을 들을 때 아이는 몸도 안정이 되었고 착석도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였으며 상호작용 욕구도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년이라는 긴 치료 시간 동안 늘 인지와 언어가 늘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아이. 그 기계적인 반향어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행복이가 질문을 시작한 이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고 질문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상황에 맞는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PCIT의 상호작용 기술과 플로우 타임의 관계 맺기를 밑바탕으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아이의 내가 스스로 길을 찾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아이의 6년의 치료 과정을 거친 끝에 깨달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이 기록은 중증 자폐와 지적 장애가 있는 저희 아이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이들마다 성장의 속도와 색깔이 다르기에 저의 이야기가 정답이 된다기보다는 아이의 치료 계획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행복이의 몸이 어떻게 안정화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자폐 아이 센터 다니면 좋아질까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민동필 박사님의 판다 애드 교육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